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에 이제 그 변리사 1차 시험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도 1월 달에 진입해서 보통 2월 달, 3월 달쯤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월 달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 가지고 1차 시험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진입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진입할 예정인 사람이나 한번 봐보세요.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뭐 특별한 공부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들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뭐 당연한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나 봐봐요. 지금 공부를 잘 하고 있나? 아니면 어, 이상한 거 하고 있나? 아니면 잘하고 있나 봐봐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1차 시험이 법 과목이랑 아시겠죠? 자연과학 있잖아요. 이 방법이 좀 달라요. 법 과목은 기본적으로 암기형 시험이에요. 그리고 자연과학도 물론 자연과학 암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적용형 시험이에요. 적용형 시험. 아니 암기는 많이 암기를 해야 되고요. 자연과학은 암기를 조금 하는데 그걸 적용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아무튼 이제 암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본서가 있잖아요. 이게 기본서가 있는데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암기했다는 게 뭐냐면 이 민법이란 이게 예를 들어 민법이라고 해봐요. 이 민법이란 과목은 1단원에는 뭐가 있고 2단원에는 뭐가 있고 3단원에는 뭐가 있고 4단원에는 뭐가 있어. 근데 1단원에서는 뭐가 쟁점이 되고 뭐가 있고 2단원에서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3단원에서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다음 여기 중에서도 무슨 판례가 있고 뭐가 쟁점이 있고 뭐가 쟁점이 있고 저거 이렇게 줄줄줄줄 해가지고 그냥 책 한 권을 그냥 안 보고 그냥 달달달달달 할 수 있어야 암기가 된 거예요. 기본서가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예를 들어 특허법으로 볼게요. 특허법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특허 요건이 있어. 그 다음에 심사를 받아. 그 다음에 특허권이 있어. 그 다음에 심판이랑 소송이 있어. 그 다음에 뭐 PCT가 있네. 뭐 이렇게 보통 가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특허 요건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주체적 요건이랑 객체적 요건이랑 절차적 요건이 있어. 주체적 요건이 뭐냐면 25조, 33조, 44조가 있어. 객체적 요건이 뭐냐면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불특허 사유, 신규성, 진보성, 선출연줄이 확대한 선출이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책 한 권이 쭉 그냥 달달달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이 외운 거예요. 됐죠? 아무튼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 외웠다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를 풀어봐야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제집을 풀어야 돼요. 문제집을. 됐죠? 그러니까 이거 기본서고 문제집을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문제집에다 적용하면서 요게 내가 기본서에서는 내가 좀 간과했는데 요게 중요한 거였네. 요게 시험에 문제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 또 기본서 보고 문제집 봤다가 기본서 보고 문제집 봤다가 됐죠? 이렇게 하면서 그 n회독 무한회독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볼 때까지. 됐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제가 뭐 말하는 게 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어? 암기를 할 때 그냥 여기 법 서적이 다 줄글로 돼 있잖아요. 저도 책을 어떻게 하면 이거 좀 톡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아무튼 이제 책이 2D로 돼 있으니까 줄글로 써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도 책을 3D로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줄글로 돼 있으니까 그냥 줄줄 읽으면 졸리기만 하지 그 내용도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단원은 뭐고 2단원은 뭐고 3단원 이게 목차를 옆에다 놓고 이 흐름을 이해하면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외워지잖아요. 이 목차나 흐름 같은 거는. 됐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흐름을 이해하면서 외워야 이제 여러분들 서랍에서 뭐 꺼내듯이 착착착착 이게 차곡차곡 쌓아놔야 나중에 암기할 때 이게 빵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냥 줄줄줄 하면 못 외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냥 줄줄줄줄 이거 뭐 졸리기만 하지 내용도 안 들어와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문자를 따서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민법 양이 많으니까 무슨 법 과목이든 특허법이든 민법이든 두 문자 따서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거는 이거는 그냥 어거지로 외우는 거잖아요. 이해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어거지로 외우는 거잖아요. 그냥 기계적 암기잖아요. 요게
요것도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어떤 걸로 이루어지냐면요. 첫 번째 연상, 두 번째 반복이에요. 이 두 가지의 종속 변수로 기억이라는 함수는요. 만약 기억이라는 함수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연상이랑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연상이랑 반복이 그 기억이라는 함수를 이제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좀 웃기게 외우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거지로 외우네. 그렇게 외우면 좀 창피한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게 정답이에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성식 암기법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영어 단어 할 때 그런 거나 그냥 막 그 연상해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연상해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막 뭐가 있나요 요즘? 뭐가 있나? 이게 연상해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뭐 요거는 요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문자 따서 그 두 문자를 따잖아요. 두 문자를 따는데 두 문자를 좀 여러분들이 말이 되게 따세요. 말이 되게 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문자를 집에 가다 이렇게 두 문자를 따면 이거 외우기 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문자 딸 때도 키워드에다가 두 문자를 따는 건데 아무튼 두 문자 딸 때도 이게 말이 되게 잘 따가지고 이 암기할 내용이랑 이 두 문자랑 이 연결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기할 내용이 무슨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두 문자를 딴 게 집에 가다라고 두 문자를 땄어요.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내용 두 문자가 뭐였더라? 소유권은 집. 그러면 집에 가다라는 두 문자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상을 기억법이에요. 연상 기억법. 여러분들이 이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런 거 잘 따가지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이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연상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 내용에서 이 내용으로 어떻게 연상을 할 건지를 그걸 메커니즘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암기할 내용이 있어요. 암기할 내용에서 내가 이제 뭐 키워드거나 암기할 내용에서 여기 암기할 내용이잖아요. 여기가 두 문자를 따거나 키워드를 따거나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유권이면 집에 가다처럼 소유권이면 이게 그 끝말잇기처럼 소유권이면 집이지 집이면 집에 가다지 이렇게 연결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암기할 내용이 있잖아요. 암기할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연상을 만들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암기할 내용이 있으면 반복하면 해결된다 그게 아니에요. 반복한다고 해서 이거 책에 있는 내용 두 문제 다 못 외워요. 아시겠죠? 반복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연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연상이랑 반복, 그리고 이제 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상을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반복을 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반복한다고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사람 머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본서를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본서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문제집 풀면서 계속 이제 수정하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틀리면 이제 암기가 잘 되거든요. 또 틀리면 암기가 잘 되니까 그거 효과도 이용해가지고 문제집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문제랑 모르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집을 풀었어요. 문제집을 풀면 만약에 1, 2, 3, 4, 5번이 있어요. 1번 받고 2번 틀리고 3번 받고 4번 받고 5번 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집 풀 때 어떻게 회독을 하냐면요. 첫 번째 회독은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를 다 풀고 채점을 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회독할 때는 2번, 5번 이게 틀린 문제만 봐요. 세 번째 회독할 때 2번, 5번 틀린 문제만 봐요. 그 다음 네 번째 회독할 때는 1, 2, 3, 4, 5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번에서 5번까지 맞힌 문제랑 틀린 문제랑 다 있을 때 다 보는 거랑 틀린 문제만 보는 비율이랑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선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1번에서 5번까지는 한번 볼 때 틀린 문제 2번하고 5번 있잖아요. 요거는 한 4번 볼래. 그러면 1번에서 5번 한 번 볼 때 2번, 5번은 4번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을 조정을 해요. 비율을 조정을 해가지고 틀린 문제를 절대적으로 많이 보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틀린 문제만 보라고 해서
맞춤 문제도 유기하지 마시고, 요거 맞춤 문제도 나중에 그 시간 지나면 가물가물 하거든요. 이것도 그냥 맞춤 문제는 리마인드 한다는 느낌으로 보시고, 틀린 문제는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보시고,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본서 보고, 기본서 봤다가 문제집 봤다가, 기본서 봤다가 문제집 봤다가 해가면서 이 과정을 완벽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법 과목은. 이거는 여러분도 그냥 이거 그 이 지식형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됐죠? 이거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이 정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 공부 방법은. 그리고 여기도 자연과학에서는 물리화학 있고, 그다음 여기서도 생물 이제 지구과학 있잖아요. 생물 지구기랑 물리화학이랑 다르거든요. 생물 지구과학은 이건 암기형 시험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리화학은 뭐냐면요, 이건 적용형 시험이에요. 적용형 시험. 됐죠? 생물 지구과학 한번 봐볼게요. 생물 지구과학이, 그러니까 생물 지구과학도 아까 법 과목처럼, 왜냐면 암기형 시험이니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물을 제가 공부를 해요. 생물을 이제 기본서 듣고, 아니 기본 강의 듣고 이제 기본서 있고 문제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본서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서 암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이제 그 목차 봐가면서, 사람이 있고, 사람의 뭐 신경계가 있고, 뭐 뭐 배설기관이 있고, 뭐 소화기관이 있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스토리를 짜면서 이게 책 한 권을 줄줄줄줄 달달달달달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그러니까 요것도 여기는 여기랑 마찬가지로, 그 법과목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이게 사람이 있고, 뭐 이게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의 세포를 한번 봐볼까? 세포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뭐 이렇게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 다음에 여기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복제를 하는지 봐볼까? 뭐 RNA를 만들고, 그 다음에 DNA를 만들어서 RNA를 만들고, RNA가 뭐 다시 뭐 이게 이런 내용을, 스토리를 그냥 줄줄줄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책 그냥 봤을 때. 됐죠? 그리고 이게 막히면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이제 다시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고. 이거 똑같잖아요. 이것도 이제 목차 보고, 목차 외우면서 내용 외우듯이, 법과목에서 목차 외우면서 내용 외우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이제 사람 가지고,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그다음 여기는 세포가 있고, 세포가 이렇게 돼. 그다음에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이걸 군집이라고 해. 이거를 생태계라고 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책 전체를 그냥 외우면, 달달달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지구과학도 외우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외우고 문제 풀고. 문제 푸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맞춤 문제랑 틀린 문제에서 틀린 문제 비율 높게 해가지고 회독하면 되는 거예요. 생물 할 때. 그 다음에 지구과학. 지구과학도 똑같아요. 이거 생물처럼. 지구과학도 여기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이제 이 생물 외우듯이 지구과학도, 이거 지구가 있어. 지구가 있으면, 여기가 대기권이야. 대기권 있고, 여기는 우주야. 우주에 대한 뭐 내용 있잖아요. 우주에 대한 내용 뭐 달달달달 할 수 있고, 대기권에 있으면 대기권은 뭐 이렇게 돼. 뭐 대륙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중화권이 있고, 뭐 10권이 있어. 그 다음 뭐 이렇게 돼. 뭐 이런 걸 외우고, 그 다음 여기는 지각이 있어. 지각이 있으면, 이렇게 암석이 뭐 지각층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여기는 해양이 있네. 해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각층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암석이 있지. 암석이 있으면 암석이 뭐 무슨 내용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 스토리를 쭉 그냥 읊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도 빠짐없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 속에 있는 줄글 내용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외우면 좀 더 편하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재배열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포인트가 뭐냐면, 줄글에 있는 내용을 재배열 해가지고 이미지화 해가지고 외우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 법과목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단원, 2단원, 3단원 그거를 입체화 해가지고 그 머릿속에 딱 이미지를 저장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뽑아내는 거잖아요. 됐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서를 외우세요. 기본서를 외우고 문제집을 푸세요. 이 풀 때 문제집 푸는 것도 이제 틀린 문제 비율을 높게 해가지고 회독하시고. 됐죠? 이게 암기형 시험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은 적용형 시험이잖아요. 물리화학은 암기할 사항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물리화학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거는 암기 포커스가 아니고 문제풀이 포커스잖아요.
암기 누가 암기 잘하냐 시험이 아니고, 물리학은 누가 문제 잘 푸냐 시험이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물리학도 내용 정리를, 개념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 거죠. 개념 정리를 제가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뭐 나름 잘하니까 물리 한쪽, 화학 한쪽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암기 사항이 여러분들 책에 써 있는 거 줄이면 물리도 한 페이지 되고, 화학도 한 페이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잘하는 건데, 뭐 능력이 없으면 10페이지로는 줄일 수 있잖아요. 그냥 옮겨 적는 것만 해도, 그냥 그 내용 옮겨 적는 것만 해도 10페이지 안 될 거예요. 암기할 사항, 물리랑 화학 암기할 사항 있잖아요. 그냥 암기할 사항만 그냥 줄여가지고, 뭐 내용 긴 거는 두 문자로 따가지고 줄여가지고 만들어요. 아시겠죠? 암기할 사항이 적단 말이에요. 요거는 누가 암기 잘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물리학은. 됐죠? 요걸 줄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줄인 거를 외우지 말고 그냥 이거 보고 문제를 푸세요. 그냥. 에? 이거 뭐 제가 대단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요. 이거 줄인 거 있잖아요. 암기 내용을 줄인 거 있잖아요. 뭐 A는 N분의 F야. 뭐 그리고 뭐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을 해. 뭐 이렇게 줄인 거 있잖아요. 이 줄인 거를 보고 문제를 푸세요. 뭐 안 보고 문제 풀지 말고, 이 보고, 뭐 안 보고 문제 풀면 좋지만 기억 안 나면 그냥 보고 문제 푸세요. 그러면서 여기 내용은, 물리랑 화학은 내용이 적으니까 그냥 문제 풀면서 외워져요, 이게. 그러면 더 단단하게 외울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포커스는 물리화학에서, 아까 암기형 시험에서 포커스는 뭐냐면,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면서 여기를 암기를 더 해야겠구나를 아는 게 암기형 시험이고요. 물리화학에서는 그 적용형 시험이잖아요. 암기는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그걸 보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이 암기 사항이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구나. 그 포커스가 문제풀이에 포커스가 있고요. 그 암기형 시험은 암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외울 거랑 문제풀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암기형 시험은 문제를 풀고 여기를 더 암기를 해야겠구나, 기본서로 봐서 그걸 더 암기를 하는 거고. 됐죠? 그 다음 적용형 시험은 그냥 암기할 사항은 별로 안 돼요. 그리고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이게 별로 안 되는 내용이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구나를 알아보는 게 이제 적용형 시험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제가 대단한 얘기 하는 거 아니까, 요거는 그냥 일반론이에요. 공부할 때 일반론. 됐죠? 그리고 이제 암기가 어렵다는 분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암기라는 함수는, 암기라는 함수, 여러분 y는 x, 뭐 예를 들어서 y는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보면 y는 a, b예요. 그럼 요게 뭐야? y라는 함수는 a라는 종속 변수랑 b라는 종속 변수가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게 이제 y는 a, b잖아요. 암기라는 함수는요, 연상이랑 반복이 이제 종속 변수인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암기라는 함수는 연상이랑 반복이 종속 변수인 거예요. 연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할 게 이게 책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처음에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요거를 어떻게 연상을 할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열심히 반복하자. 아시겠죠? 이걸 열심히 반복하자. 이게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책 읽지 마시고, 암기할 내용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연상을 할까? 그 다음에 이걸 열심히 반복을 하자.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암기란 함수는 연상이랑 반복이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암기에 이제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제 시험 자체가 암기에 포커스를 맞춘 시험이니까 그래요. 법과목은 암기용 시험이고, 지구과학이랑 생물도 암기용 시험이잖아요. 됐죠? 여러분 열심히 1차 공부하세요. 파이팅!